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5월 10일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을 미국 주도하의 7개국, 8개국이 꽁꽁 해상 봉쇄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약간 억류하고 있던 북한의 두 번째로 큰 배를 미국이 저쪽 태평양 끝에 있는 사모아로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가 황태순 TV 애청자님들은 뭐 많이 보셨잖아요. 뭐 네. 영국 구축함도 왔고, 뉴질랜드, 호주, 또 프랑스, 버설팜. 버설펌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맥시멈 프레셔라는 게 미국이 말하는 네. 그 중에 한 큰 축이 네.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였어요. 네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북한이 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 정제유, 기름 이제 뭐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런 다 이제 정제한 기름 들어오는 걸 막는 네. 불법 한적을 막는 거였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이 미국 배들 7개국 연합함대,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 증거를 환적 증거 사진 찍고 체증해가지고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네. 거기에 근거해서 유엔과 미국 정부가 이제 독자 제재, 유엔 제재를 강화하면서 네. 그 배들의 선적을 박탈하고 뭘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상 북한에 대한 대북 봉쇄가 이룬 지 최초로 네. 북한 배입니다. 와이즈 아니스트. 와이즈 아네스트. 네.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배라 그래요. 이름 참 좋으네요. 이름은 좋네요. 와이즈 현명하고 현명하고 정직하고 와이즈 아네스트. 완전히 김정은이 성격을 반대로 표시한. 네. 그래서 이 배가 작년 4월에 네. 남포에서 그 300만 달러어치 석탄을 싣고 네. 그러니까 참 북한이라는 게 워낙 작은 나라고 300만 그래요. 달러, 30억 겨우 싣고 이제 팔로 가다가 네. 이게 인도네시아에 억류가 됐어요. 인도네시아 억류가 됐다가 예. 이게 다시 이 베트남 동탄으로 이게 또 이제 끌려간 거. 이 배의 선장은 네. 이 구속이 됐고요. 이 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불법 뭐 해상 행위들을 하는 네, 거니까 예. 뭐 법률 적용하는 건 많지만, 근데 미국이 네. 이거 연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예. 저 미국령 서사모아 섬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답니다. 버설팜이 이제 단속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이거를 갖고 가는데 예. 이게 북한으로서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미국이 자기네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미국 지금 복잡한데 이 법의 핵심은 뭐냐? 미국에 관한 적대 행위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차단해오는 법이 있고, 미국 국내법과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 제재 두 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납포한 거예요. 미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아니 아까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납포돼서 억류된 지가 몇 달이지? 1년 가까이 되잖아요. 1년 딱 1년 됐네요. 1년 됐는데 1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저는 포인트를 뭐로 보냐니까 자 보세요. 5월 4일 김정은이가 호도반도에서 쐈습니다. 뭘 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사체. 미사일이 좀 이스칸다르. 이스칸다르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합참과 국방부는 여전히 보면은 발사체, 즉 홍길동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 그리고 5월 9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뭐 기념 무슨 뭐 토론 뭐 대담회인가요? 그 직전 4시간 전에 두 발을 또 발사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스칸데르로 짐작되는데 문제는 그 전후에서 RC-135, P-3C 등 미군 주일 미군 내지는 하여튼 미군의 전략 정찰 자산들이 우리 한국에 전개됐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바로 어제 그저께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더빌트인가요? 반더벨트 미 공군기지에서 올해 세 번째로 어제죠, 어제. 어제 세 번째로 북한이 쏘자마자 첫 번째 미사일 쏘자마자 20분 후에 ICBM을 쐈어요. 물론 앞에 탄두는 안 달았습니다. ICBM 쏘면 실제 거기서 쏘면 북한을 겨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또 플로리다 앞바다에 있는 플리트 함대에서 우리 보면 SLBM이라고 그러죠. 잠수함에서 발사해 올리는 트라이던트 2를 또 발사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하노이회담 끝나고 ICBM 쏠 거라고 우리 계속했는데 미국이 계속 쏴대고 있는. 한번 쏠려면 쏠 테면 쏴라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쐈죠. 그거는 방어용입니다.
이번엔 공격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용으로 지대지 ICBM 쏘았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함상에서 쏘아서 지상을 타격하는 저 트라이던트 2를 쏘았고 이 세 개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는 뭐 북한이 이제 전통적인 문법으로 하면은 예. 뭐 ICBM 쏴가지고 미국을 끌어당겨가지고 뭐 할 거라 해서 네. 했는데 하여간 최선희하고 김정은이가 그냥 딱 꼬리를 내리고 12월 말까지 우리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의외로 갑자기 저강도로 바뀌었어요. 저강도 도발이지 않겠느냐 5월 4일 날. 그렇죠. 북한도 뭐 전술 유도무기니 지들도 언어를 굉장히 순화해가지고 썼잖아요. 처음에 5월 4일 날 쏜 거는 전술 유도무기라고 그러더니 예. 5월 9일 날 어제 쏜 거는 이거 저 ICBM 직전에 있는 중강도 도발이란 말이죠. 저에서 당당하게 미사일이라고 그랬죠. 도발의 강도를 높인 거예요. 네. 그 있어서 이거 왜 그런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큰 걱정은 한미 군사 정보 공유 체계는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 보낸 전략 그 정찰기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 상공 날아가는 거 우리 국방부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저 주일 미군들이 와서 갖고 왔고 네. P3도 초계기는 또 왜 날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데 네. 오늘 미국 국방부하고 예. 일본 방위성도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오늘 뭐라고요? 어제 쏜 거는 탄도미사일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분명한 걸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 합참은 뭐 미국이 아직 뭐 무슨 탄도미사일이라고 아니라고 뭐 이렇게 또 연구 중이다 쭈글쭈글 그랬는데 방금 일본 방위성하고 미국 국방부가 이거는 어제 쏜 건 탄도미사일이고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북한이 왜 이렇게 이 강도를 높여가느냐. 예. 저는 이게 결국 이란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 황태순 TV 처음 시작했을 때 또 한 두어 달 전에 저희가 1월 달에 한번 또 두 번째 다뤄드렸던 게 바로 구정공세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영환 실장 뒤에 당신이 책도 있습니다만은 구정공세가 뭐냐니까 1.1 사태와 구정공세는 한국과 베트남하고 비행기로 5시간 떨어져 있는 데서는 그렇죠.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정공세 나기 직전에 이미 북한은 그런 것을 알고 그야말로 청와대를 습격했고 그 다음 날은 푸에블로를 납치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바로 구정공세가 나니까 구정공세가 나니까 미군은 딱 거기에 베트남에 딱 잡힌 상태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 전선이 형성되니까 미국도 쩔쩔매는데 이번에도 마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란 문제입니다. 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핵 미사일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이 감시하고 있는 예. 중요한 이제 불안당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P5+1 그래가지고 안보리 상임이사고 5개국하고 독일이 네. 중심이 돼 메르켈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란 핵 협정을 타결을 했는데 그 2015년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이게 너무 약하다. 네. 이란 이건 핵 무장을 용인하는 길로 가는 거이다 해갖고서 쳐버린 게 이 딱 1년 전인 지난 5월 8일이죠. 지난해 5월 8일 그러니까 날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거죠. 파기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나머지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그리고 독일 5개 이렇게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긴장이 어마어마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폼페이오도 지금 그쪽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안심하고 네. 이게 또 숨죽이고 이제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미국이 이란에 발목이 붙잡히니까는 네. 도발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야 문재인이 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내놔라. 그리고 미국도 야 니들 진짜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두 개의 판을 벌이면 니들이 어디로 갈래? 미국은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이라는 건 뭐 영국,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안보가 걸려 있는 이란 핵 문제로 미국이 해결을 해야지. 자, 이스라엘 여기 있고 이란이 여기 있는데 이란이 어쨌든 저 중동의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적국이 그러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목줄을 어떻게 보면 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란이 마침 보니까 묘하게도 현지 시각 5월 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5월 9일 어제네요. 어제 보니까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이란 외무성이 발표했습니다.
그 2015년 7월 14일 합의된 바에 따라서 그 합의 조항에 따라서 만약 이 합의를 깨려면 60일 조항을 줘야 돼요. 65일. 자, 조정 기간 숙려기한 65일이 지나면 자기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그날이 마침 미국이 1년 전에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한 날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하고 달리 65일에 일반 숙려기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5월 8일부터 65일은 6월 8일, 7월 8일,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한 14일쯤 될 겁니다. 7월 14일까지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한다. 이미 그 발표하면서 우라늄 농축에 그 미국이 합의에서 제안했던 농축 강도를 털겠다고 그랬으니까. 털어버리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아까 김영환 실장 이야기한 대로 당초는 12월 말까지 이는 좀 로우키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로우키로 이제 가볼 생각이었는데 네. 이란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이 북한도 신났지. 그러면 미군이 좀 아무래도 눈이 절로 가 있거든. 그러니까 북한도 이 간단한 나라가 아닌 게 네. 70년대까지 김일성 살아있을 때 세계혁명 하려고 했던 나라예요. 레바논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간첩 그 요인으로 쓰고 그렇죠. 앙골라에 사단 병력 파견하고 지금 뭐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북한군이 안 갔던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갖다 서로 상호 교류하는 미국이 정하는 세계 4대 악당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러니까 우리 황태순 TV가 정말 특종으로 전에 한번 보도했던 게 모사드가 작년에 한국 와가지고 네. 탈북 저 청년들을 데려가서 데려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관심은 북한의 핵물질, 미사일 이런 것들이 뭐 IS 같은 이슬람 극단 조직이나 또 이란 같은 넘어가는 거니까 네. 이 미국은 지금 이제 두 개의 저 불량 국가들이 지금 핵 가지고서 자기네들을 이제 시험을 실랭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은 실랭이하면서 야 여기는 좀 나는 좀 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란이 급하지 않니?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강도 도발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미국은 일단 그 두 개를 다 싸움은 못 하겠지만 여기 맥시멈 프레셔 네. 해상 봉쇄는 점점 더 강하게 나가는 거고 이 역할을 이제 일본과 저 호주 뉴질랜드엔 맡기고 손을 좀 뺄 여력은 생기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미국에서는 올 초만 해도 Ground Based GBI 정도로 북한을 으름장 놓는데 그쳤으나 실제 자기의 어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정신과 전력이 중동으로 빠지고 얼마 전에 보면 항공 함대가 그걸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만약에 현재보다 더한 강도를 한다면 우리는 미니트맨을 갖고 있고 트라이던트 2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제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름에도 보여줬는데 이제 네. 점점 미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커지는 이게 거죠. 또 뭐 판돈도 북한이 커지는 정말 거고. ICBM 쏘면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GBI로 그 요격을 하고 네. 북한의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뭐 전략적으로 그냥 뭐 폭격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전쟁이라는 게 뭐 미국 그 최전성기의 미국도 두 개의 전선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가장 혈맹인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이란 핵 문제가 중요한 거지. 이저 북한 김정은이 불안당이한테는 뭔가 조금 그냥 느슨하게 가자라고 전략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이 그걸 노리고 자꾸 이제 도발의 강도를 높여.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건 부족해. 야, 쌀 갖고 안 돼. 비료도 줘. 해상 봉쇄도 좀 풀어주고. 비료도 안 돼. 이 사람아 우리 야 무슨 농사는 뭐 농사 사람이 짓니? 트랙터 기름 내. 그리고 야 안 그래도 아베도 말이야. 안 그래도 뭐 미국만 조금 뭐 봐주면 말이야. 우리하고 저 연내 국교 수교해갖고 이번에 레이와 시대 맞아갖고 300억 달러 정도 그 저 구상권 청구하고 그럼 우리 먹고 사는데 너 미국은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하고 이제 실랭이 하다가 한 발쯤 이제 저 하노이에서 쇠파이프로 돼지게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해왔던 전통적인 그 대미 협박을 다시 복구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란이라는 또 변수가 생겼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의용 실장 등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실장, 강경화 장관은 꼭 황태순 TV를 갖다 애청해 주기를 아니 진짜 좀 배우세요. 어제 보니까 진짜 형편없습니다. 좀 아셔야 됩니다.